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고 되도록 적게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금인 양 생각해서 절 내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연금보험은 또 많이 가입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장 덜 내는 15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싫어하시는 분들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적게 내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최대 선물은요, 각국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좋은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연금액을 평생 체증해서 지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입한다. 그러면 현재 가치의 연금을 예시해 주는데요. 이 현재 가치의 연금 200만 원이다. 그러면요. 20살이 가입한다. 200만 원이다. 그러면 45년 뒤에 200만 원은요. 1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 때 200만 원은요. 3천만 원이 될 수 있고요. 120세는 5천, 6천, 1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을 평생 체증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금융상품, 연금상품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다면 그 회사는 망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체증해서 지급하지만 또 평생 살아도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세, 150세 그 이상을 살더라도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죠? 장수의 리스크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200살을 살아도 물가 상승률이 10,000%가 되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이 최대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인 양, 물론 준세금이죠. 세금인 양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15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국민연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서민이나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의 뭐 3배 가까이 떨어지는 사람인 보수월의 최고 617만 원을 내는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못 내서 안달입니다. 가장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비록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현존하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정말로 이래서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의 바로 부자 되고 안 되고의 그런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판단의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언제나 기억력 감퇴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판단력 저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판단력 저하는요, 최악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이제부터 덜 내는 방법 15가지를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임의 가입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만 18세 고3부터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도 납부가 가능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죠. 고3부터 가입 절대 안 합니다. 27세까지 어떻습니까? 납부 적용 제외 기간 동안에 소득이 없으면 절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소득 배우자도 임의 가입을 절대로 하지 않고 국민연금 대신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품일지라도 연금보험을 가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7세 이후에 혹시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최소한으로 납부를 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최소한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50% 지원받으니까 보수호락에 따라서 얼마 안 내고요. 지역 가입자인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를 적게 한다면 적게 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만 60세 해당 월까지 어떻습니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 계속 가입 같은 경우는 65세까지 최대 5년간 60개월을 추가로 더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납부하지 않고 60개월 동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60세 이후에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납부하지 않죠. 만약에 60세 이후에 근로소득자라면요, 그 사업장에서 50% 지원하는데 그것마저도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임의 계속 가입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게 내는 것이죠. 세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은 만 15세 이상이요, 중3이죠. 졸업하고 나서 사업장 가입자로 근로자로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 15세에서 18세 미만의 사업장 소득이 있는 대상은요,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납부하게 된다면요, 사업장에서 50% 지원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것도 만 15세가 가입하고자 하더라도 사업장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50% 지원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무조건 15세가 가입하겠다면은 무조건 사업장 가입자는 50% 지원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의무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 15세부터 18세까지 3년 동안 절대로 소득이 발생돼도 50% 지원도 안 받고 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연금보험료를 최소한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요, 만약에 조기노령연금 신청한다면 60세까지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63세부터 연금이 개시되다 보니까 58세부터 조기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2년 동안 무려 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조기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연금액이 손해지만 연금보험료 납부를 최대한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빈대저부려 하다가 초과상간 태운다고 말하죠. 다섯 번째로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을 때는 절대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비록 정기예금 이율로 최대 10%, 요새는 뭐 3.5%죠. 적용해서 가산이자를 내지만 소득대체율 최대 70%를 복원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때는 일시금 플러스 가산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이자가 아까워서 절대로 반납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납 제도는. 하지만 보험료 납부가 싫어서, 납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싫어서 절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죠. 여섯 번째 방법은요, 해외 이주를 한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정착하더라도요, 해외 이주했을 때는요,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이라면요, 해외 이주라도. 그런데 반환일시금 받고 나서 한국에 다시 정착하는 역이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반납하지 않죠. 일곱 번째 방법은 10년 미만 납부를 통해서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된다. 앞으로 9년 11개월인데 한 달 더 내면 10년이다. 그러면 절대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최소한으로 납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얼마 안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여덟 번째 방법은요,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를 적게 합니다. 과거에는 이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보수호력을 최대한 적게 하고 적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가령 100만 원만 신고해서 9만 원만 납부하죠. 무급 가족 종사자도 임의 가입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사업장 가입을 절대로 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급 가족 종사자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급여를 주게 된다면 사업소득세도 절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보험료를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 지역가입자는요, 자기 보수월액이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9만 원이 아니라 최대 보험료 617만 원에 55만 5,300원 낼 수 있습니다. 놀라운 혜택이 아닐 수 없는데, 절대로 55만 5,300원 내지 않죠. 9만 원만 냅니다. 아홉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은요, 군복무 크레딧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군 면제만 그러나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러나 6개월이 아니라 최대 21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8개월은 현역 육군이고요. 19개월은 어떻습니까? 바로 보충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하고 그 다음에 해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이나 아니면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21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6개월에 50%밖에 지원 못 받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거 받지 않을 수 있겠죠. 열 번째 방법은요, 출산 크레딧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러려면은 어떻습니까? 출산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하더라도 출산하지 않습니다. 입양하지도 않죠. 이렇게 된다면 최대 50개월의 지원을 포기해서 최소한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것도 싫다 이거죠. 11번째는요, 실업 크레딧을 절대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실업 크레딧을 신청한다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보험료의 무려 75%를 지원받습니다. 자기는 25%밖에 안 내죠.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보험료 내기 싫어서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2번째 방법은요. 군복무 기간 중에는요. 군복무를 하면은 군복무 그 크레딧이 최대 21개월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뭐 150, 200을 받거든요, 병장 같은 경우. 그러면 임의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의가입을 한다고 해서 군복무 추가 크레딧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중복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중복해서 줍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임의가입 효과는 대단하죠. 21개월을 추가로 더, 그 다음에 군복무 크레딧 21개월, 42개월을 추가로 얻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임의가입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의가입으로 최대 21개월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군복무 크레딧만 받는 것이죠. 굉장히 이건 손해가 아닐 수 없지만 그래도 보험료 내기가 싫은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3번째 방법은요. 국민연금 납부를 연체합니다. 내지 않는 것이죠. 최대 36개월 동안 연체를 합니다. 그러면 36개월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만 물론 어떻습니까? 압류를 할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가산이자를 물어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납부 연체를 하게 된다면요. 노령연금액, 장애연금액, 유족연금액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죠. 14번째 방법은요. 소득 창출 활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평생 백수로 살면서 기초연금이나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물론이고요. 건강보험료, 기타 25개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15번째는요.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민 갔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지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적게 내면 연금보험을 적게 받겠죠. 하지만 더 적게 받기 위해서는요, 조기연금을 신청하든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기 사망한다면 훨씬 더 적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액을 또 받지 않을 정도로 결혼하지 않고 뭐 부양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없게 만든다면 훨씬 더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조기 사망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가장 국민연금을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덜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덜 내는 것이 좋다고 그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이 15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금보험료를 덜 내기 때문에 연금도 덜 받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노후 생활도 사라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옥길을 가게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연금보험을 또 가입하게 된다. 대체제로 가입하게 된다면 최악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명한 소비자, 가입자, 국민들이라면요. 절대 이런 방법 쓰지 않겠죠. 이런 방법과 정반대 방법을 쓰신다면요. 최고의 연금액, 최고의 장애연금액, 무료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유족연금액, 그 다음에 최고의 50% 보장, 그리고 그 최고의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환급 등 엄청난 혜택이 쏟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행복한 노후 생활을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부부가 가입 강화해서 다른 거 안 해도 노후 준비는 100%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노후 생활은 국민연금만으로도 이 15가지 방법과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라비앙 크루즈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장밋빛 인생, 노후 생활이 기대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어리석은 15가지 방법을 안내했으니까 그거 하시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정말로 미련한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현명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